그간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 언론에 대한 흘리기와 언론 활용을 통한 피해자 망신주의. 그거를 우리 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불편해. 사실은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 망신주기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비교할 만한 사건인가요? 그간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 특히 특별수사 사건을 해왔던 사람들의 일군의 집단에서 수사 기법처럼 얘기해왔던 언론에 대한 흘리기와 언론 활용을 통한 피해자 망신주기, 참고인 괴롭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백분 토론을 시작하는 마당에 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지리한 공방을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지금 중요한 주제였던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표창장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오로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총장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 하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은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정병훈 최고께서 그 무슨 학생이 와가지고 뭐 아버지 얘기도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인상적인 증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본인이 그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제도 부여받고 본인이 제출한 이메일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지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다 보면 이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 수많은 그 오랜 기간의 수사,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된 사건을 검찰 구성원들이 그 수사팀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공소장으로 나왔을 때 기대를 가지고 그걸 읽어본 현직 검사들, 현직 수사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는 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느냐, 왜 그러면 이렇게 부실한 기소는 과거에 앞에 왜 했느냐, 이런 내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현재 우리 검찰과 언론이 받고 있는 불신의 단초가 됐다는 점이 저는 이 사건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사실 과거에 제가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치를 하면서 검사들이 하는, 검찰에서 하는 모든 걸 보면서 그런 지점이 있어요. 망신주기, 그 적법 절차 지키지 않는 지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우리 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난번 죽은 권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했던 걸 잊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그런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 망신주기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특검에서 시간마다 거의 브리핑을 해줬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근데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엄청난 멍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때 막으셨어야지. 근데 그때는 신나게 다 하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본인들이 당하니까 이제서 왜 망신주기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 중 일부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찰 편을 다 들자는 것도 아니고 검사들이 다 잘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검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도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변호인 선임해가지고요, 충분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인도 선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적법 절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마구 해요, 검찰에서. 그래도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왜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위원장님 그런 지점 때문이에요. 그때 막으셨어야 돼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사건 수사하고 이럴 때 이건 너무 인권 침해다. 야, 이것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잘못된 연관, 저가 갔었을 때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왜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최 의원님 말씀을 끊고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정농단 수사 때는 왜 그랬냐라고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정경식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때도 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초기에
이 청문회장에서 다뤄지고 이럴 때는 정말 무슨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비교할 만한 사건인가요?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표창장 봉사상이에요. 동양대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거 도와줬다. 그리고 지금 그 학사 비리 내지는 입학과 관련된 문제 의혹 제기됐던 부분인데 2008년, 2009년도에 고등학생 그때 조국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도 교수였고요. 고등학생들이 가서 처음으로 바뀐 수시평가 제도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체험 확인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했던 시기예요. 그때 나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검찰이 들고 나와서 법정에서 자, 이 체험 확인서에는 열심히 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이게 열심히 한 건가요? 이걸 법정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놓고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검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법에 정해서 브리핑을 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건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벌어진 경위를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애초에 그 사건이 다 제보되고 알려져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덮었죠. 별일 아닌 거라고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검찰총장의 지위, 중수부장의 지위, 중앙지검장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특검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특검은 달라야 하고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으니 그 수사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려라 해서 벌어진 일을 이 사건하고 동일하게 등치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가 달라지는 지점, 그다음에 검찰이 자제하고 해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진영에서 최순실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이 최순실이 망신을 당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줬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팩트로 확인이 됐고 과거에 무슨 논두렁식의 사건처럼 그렇게 턱도 없는 보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정미영 최고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가진 거 없는 분들이 왜 촛불을 들고 떨쳐 일어났는가. 자,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렇게 마구잡이식 일가족을 그냥 몰살시키다시피 하는 저런 사냥식 수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 이 집단을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의식에 공감을 하신다면 과거에 잘못했던 검찰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과거에 얘기했던 거에 약간의 부분을 침소봉대 하셔가지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지금은 니네들을 겨루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명백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로 부정한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막았던 권력을 상대로 했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번에는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절차 위반을 남발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너무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재판까지 끌고 왔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우니까 증거 목록조차도 복사해주지 못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하면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목록조차 복사해주지 못하는 검찰을.